교통 이슈. 한 주간의 교통 이슈를 짚어봅니다. 위클리 교통 이슈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 또 준비하셨나요? 휴가철 고속도로 이용해서 주의해야 할 사고 다발 구간과 방향 지시 등을 안 켜면 단속한다는 것이 전남도에서는 허위 정보라고 이렇게 경찰이 말했지만요. 예. 아무튼 중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항공기 내 음료수 반입이 국제선에선 허용이 되고 또 애완동물 동반을 한 그런 탑승도 가능한 소식 등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폭염 특보에도 휴가 나들이 차량들이 급증하면서 정말 전국 주요 고속도로마다 정체가 이제 계속될 텐데요. 사고 많은 고속도로도 있다면서요? 네, 폭염특보가 내려졌지만 어제부터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들로 정체를 빚었습니다. 지난주보다 452만 대가 증가를 했고 일요일인 오늘은 314만 대가 된다는 관측을 내놓을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네. 경찰청이 8개 주요 고속도로에서 발생된 교통사고로 숨진 치사율 발표에 따르면 중부 내륙 고속도로가 가장 높다고 합니다. 예. 사고가 많은 고속도로나 구간일수록 1차로보다는 우측의 갓길 쪽 차를 이용을 하고 네. 가급적 큰 차와의 나란히 주행하는 것을 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뭐 언제 어디서나 안전운전이 최고겠습니다만 이 대형 차량 운행도 많고 또 이게 사고까지 많다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텐데요. 사망률이 얼마나 될까요? 네, 주요 고속도로로 꼽는 8개 노선 중에 치사율이 가장 높은 중부 내륙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은 13.1%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네. 이 비율은 일건당 숨진 사망자 비율로서 지난 5월까지 중부 내륙선에서 모두 84건의 교통사고가 발생이 됐고 11명이 네. 목숨을 잃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네. 경찰청이 분석한 높은 치사율은 화물차 통행이 상대적으로 많고 또 통행량이 또 이게 낮다 보니까는 예. 주행 속도가 높아지는 원인도 네. 과속의 한 문제겠고 이것도 사고와 연관된다 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속에서 사고 나면 뭐 이거는 치명적이죠. 그러니까요. 예. 얼마 전 반사판 교체 행사도 언덕길 저속 차선에서 발생되는 야간 추돌 사고 예방 의도였는데 이게 졸음 사고까지 많은 화물차가 된 셈이에요. 네. 화물차로 인한 사고 발생과 치사율 어떻습니까? 네, 중부 내륙선 이용 화물차 비율도 가장 많습니다. 네. 무려 33%가 화물차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사망사고 12건 중 10건은 화물차가 포함된 교통사고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네. 예. 전문가들도 주변 주행차들이 속도가 서로 엇비슷할 때 사고가 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화물차 운행 상황은 과적을 하면 거부기가 되고요. 또 탄력을 받거나 내리막길에서는 폭기가 되는 그런 현실에 있다 보니까는 거기다 또 야간 운행이 많다 보니까 네. 이런 운행 조건들 역시 위험 상황을 높이는 원인이 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네네. 그리고 또 호남 고속도로가 뒤를 이어서 치사율 2위를 기록했는데요. 서해안 고속도로와 중부 고속도로 순으로 이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예. 중부 내륙선 대비 사고 건수가 5배나 많고요. 부상자 수도 6배 정도가 많은 경부고속도로인데 네. 치사율 면에 있어서는 1.7%로 가장 낮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통행이 많은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된 사고 건수와 부상자가 많은데도 치사율은 낮다. 이거는 차량 속도와 또 정체 이런 것과 좀 연관이 있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이 또 드는군요. 네. 자, 그리고 이어서 운전자 간의 약속이지요. 방향 지시 등 단속, 전남에서 호의 정보라고 하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네. 후미 차량들이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방향 지시 등만 잘 켜도 교통사고를 줄이고 보복 운전도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예. 그런데 현실은 법규와는 달리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신호를 하게 되면 오히려 차선 변경을 방해받는 이런 위험에 처하는 상황에 있다 보니까 예. 한 지역 방송에서 이런 실태를 방송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전국 17개 시도와의 법규 준수 상황을 비교했더니 예. 부산 지역 방향지시 등 이행 비율은 16위인 거의 꼴찌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예. 이런 실태를 방송한 것이 와전되면서
7월과 8월 2달간 집중 단속된다는 얘기가 시작된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요. 네. 캠코더 촬영 같은 그 비노출 단속이 강행된다는 건데 네.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그 운전자들이 기초안전의식 전환의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예. 일반 도로는 정지선 통과 30m 전, 또 뭐 고속도로 100m인 방향 지시 등 규정 위반 단속 시작이 이제 부산인 셈인데 네. 차로 준수도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부산에선 범칙금 3만 원 부과 대상인 방향지시 등 미작동 단속 의지를 밝혔는데 네네. 전남 지역에서는 허위 유포라는 기사가 뜨고 있는데요. 어쨌든 광주 지역 10곳에서 방향지시 등을 비롯한 안전띠와 무단횡단 등의 교통위반 사항을 캠코더로 집중 단속한다. 이런 메시지가 유포됐지만 경찰은 이 4가지 사항 단속은 없다는 해명을 했죠. 예. 어쨌든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반드시 방향지시 등을 켠 후 차선을 바꾸고 또 지정 차로를 지키는 의식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지난 2010년 8월 소형차 안전을 배려하고 원활한 소통 차원에서 도로교통법이 개정됐지만은 아직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예. 고속도로에서 1차로는 추월차로인데 뭐 그냥 나는 규정 속도만 지키면 되지 하면서 그냥 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말이죠. 네. 자, 일단 차선을 좀 차로를 정리를 한번 해 주시지요. 네. 고속도로 1, 2차로는 승용차와 소형 승합 자동차, 3차로는 대형 승합차와 1.5톤 이하의 그 화물 자동차, 그리고 4차로 주행은 1.5톤을 초과하는 화물 자동차와 건설기계 주행차로 지정이 돼 있고요. 네. 이외의 도로에서는 마지막 4차로 부분에 이륜 자동차와 자전거 주행이 가능하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가족과 함께하는 하계 휴가철 도로 안전 1순위인 그 교통법규 준수와 자동차 일상 점검도 필요하겠지만요. 예. 또 그 항공기와 여객선을 이용한 분들도 있을 테니까 이에 대한 사전 정보도 미리 챙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음료수 반입도 허용된다는 소식이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네네, 예. 맞습니다. 예. 네, 지난 4월부터 국제선 항공기 보안 검색 완료 구역 내에서 구매한 뚜껑이 닫히는 그런 차가운 음료수 반입이 국제선에 허용이 되고 있기 때문이고요. 예. 또 아울러 환승객이 구매한 이 관내에서 주류와 화장품 등이 액체류 면세점에 대해서 그 국제민간 항공기구에서 인정한 규격봉투에 담도록 이렇게 돼 있었는데 네. 이제는 담지 않았어도 폭발물 성분이 없다면 다시 그 보안봉투로 재포장해주는 서비스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게 탑승 전에 폐기했는데 국제선은 아직 예외인데요. 네네. 가족여행 때 그 애완동물과 같이 탑승할 경우도 있잖아요. 네. 이건 어떻습니까? 어떻게 되는가요? 네, 애완동물은 수화물과는 달리 국제선과 국내선 항공기 기종과 또 항공사별 그리고 목적지별로 운송 제한의 조건이 좀 다르기 때문에 네. 먼저 사전에 예약부터 해야 하고 전용 운반 용기도 갖춰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네. 물론 항공기 데스크에서 펫박스 정도는 구매할 수 있고 또 국내선 운송 요금은 무게 1kg당 대략 2,000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국제선도 항공사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일본, 중국 등 그 근거리 편도 요금은 10만 원대고요. 예. 미주, 유럽 등 장거리 노선은 20만 원 선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물이나 생물 수입에는 서류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다고 하는데요. 동물 검역소도 거쳐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행이라고 하더라도 국경을 넘는다면 이거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특히 국제선은 국내선과 달리 광견병 접종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서 공항 동물 검역소에서 검역 확인서를 받아야 동반 운송이 가능하게 됩니다. 예. 게다가 국가별로 동물 반입 규정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미리 확인하면서 애완동물의 사전 건강 체크도 병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항공기 기종별로도 운송할 수 있는 마리수가 정해져 있는데요. 예전에는 2마리로 무조건 제한을 했었지만 이제는 동반 수송 이용객들이 늘면서 최대 기내 반입은 6마리로 정해졌고요. 화물칸에는 4마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 생물은 다른 국가로 옮긴다는 자체가 수입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수속이나 절차, 검증의 까다로움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복잡합니다. 네. 예. 차라리 애견 전용 동물이나 호텔이나 예. 또 인근 동물병원에 잠시 맡기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러니까요. 절차도 받아야 되고 검역도 받아야 되고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죠?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